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행정사님을 만나서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인규라고 합니다. 군 전역으로 저는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의 행정사 저를 포함해서 일하고 있고, 1명의 본부장과 그 다음에 사무장 이렇게 총 5명이 지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행정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행정사 자격 취득은 2003년에 군 전역하면서 받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건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낸 건 2020년 7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실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여기 현 위치 부평에 행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몇 평 규모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실평수 50평입니다. 행정사로서 그 정도 평수면은 굉장히 큰데요. 네네. 그렇게 큰 평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들어오시다가도 보셨지만 저는 이제 행정사 사무소와 보험들의 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한 20명 좀 넘어가니까 그런 규모를 유지하려다 보면 사무소가 좀 커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험하고 행정사 업무를 같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행정사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은가요? 제가 행정사 업무를 사실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보험을 제가 이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기업 관련된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행정사 업무와 이제 중복이 돼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행정사의 주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 업무는 기업과 관련된 이제 기업 행정 분야, 그다음에 노무행정 분야가 주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 행정 분야에서도 각종 인증 업무들이 고용지원금 이런 업무들이 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관련 그런 거래처는 또 어떻게 확보를 하세요? 기업 관련 거래처는 제가 이제 영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저희 거래처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행정사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무들. 요즘 이제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거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대표님들 만나면 가끔 대표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모임에 저희도 이제 MOU를 체결하는 식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거래처를 만들어내고 영업하고 있는 게 저희 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대표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 컨설팅 관련 세미나를 하든 특허 관련 세미나를 하든 노무 관련 세미나를 하든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한 번씩 할 때 이렇게 모시고 오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게 오셔서 거기서 또 창출해 나가는 업무를 영업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뭐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행정사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잘 창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를 다른 자격사들처럼 뭐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처럼 잘 몰라요. 얼마 전에도 업체 방문했을 때 하는 얘기가 행정사가 뭔지 몰랐는데 업무에 대해서 치니까 대부분 행정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기업 인증 때문에 그 미팅이 왔었는데, 그래서 행정사들이 그런 기업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대부분이. 그래서 1번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돈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나라는 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업무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행정사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광범위한 업무 중에 기업 행정과 노무 행정에 대해서 먼저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점점 업력을 늘려가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도전하시기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래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니까 돈이 안 된다 네. 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공무원 생활 한 게 행정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됩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6년 4개월을 하고 행정사를 받았지만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남들보다는 좀 뛰어나기 때문에 문서 싸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인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한 하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왔지만 정년까지 가셨더라면 아마 주변에 인프라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조금만 이용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돈이 행정사가 안 되는 이유는 수임하는 것들이 좀 개인 간의 그 거래라서 좀 단가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행정사 업무 중에 진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수임도 있어요. 네네. 보면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입국 업무도 단순히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업무라서 괜찮게 해서 하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요. 근데 다른 업무들은 긴 것도 있고 근데 저희 업무는 기본적인 단가가 100단위로 거의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임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시간이 몇 달 이렇게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뭐 짧으면 하루 이틀짜리도 있고요. 예. 길면 두세 달짜리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회전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저도 그렇고 뭘 했을 때 피드백이 빠르고 소득이 빠르니 네.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아까 대표님께서 행정사 업역이 넓다. 네네. 그래서 뭘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일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께서는 그것 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중에 이쪽을 택했냐면 아까도 서울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기업들이 있다 보니 네.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네. 너네 메인 비즈도 해? 이노비즈도 해? 벤처 엔진도 해? ISO도 해? 여성기업 인증도 해? 뭐 소부장도 해? 뿌리기업 인증도 해? 공장 등록도 해? 직접 생산도 해? 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긴 합니다 하고 저도 다른 전문가한테 넘겼었죠. 근데 그거를 굳이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노무가 가미돼서 뭐 근로계약서가 됐든 대리권이 있는 건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봐줄 수 있는 행정적인 소요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도 해? 예, 대표님 이거 저희가 컨트롤 해드릴 수 있는데요. 라면서 하게 되기 시작해서 이제 해보자라고 시작해서 한 거죠. 연관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다 하시면 수입이 클 텐데 왜 직원을 채용해서 네. 이렇게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실무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더 수임이라든지 대표님들 관계를 통해 수임을 받아서 저 친구들한테 주고 행정사 사무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매출을 더 올리고 행정사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제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하는 게 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팅도 가고 뭐 제 업체 소개도 시켜주고 저한테 들어오는 행정사분들한테도 이렇게 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블로그 얘기하셨잖아요. 예. 블로그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엔 한번 또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네네. 좀 뜸하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대표님께서는 밑에 직원 행정사가 들어오면 블로그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모든 자격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하는 거 영업이 안 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블로그라는 거를 무조건 시키는 거죠. 네. 시켜서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노출되는 데까지. 그리고 수입이 발생되니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건이 수임이 되면 그때부터는 블로그를 통해 수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저 친구들이랑 회의를 합니다. 미팅을 합니다. 그때 블로그를 어느 정도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전주에 수임받았던 업무에 얼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최초 들어오면 거의 매일 하라고 얘기하는데 매일은 사실 쉽지 않고요.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해라. 이렇게 해서 블로그는 제가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2개씩 해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하면 달라요. 아무래도 전화도 오고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을 만났고 뭐 유명한 업체들도 연락도 오고 뭐 그래서 오늘도 뭐 키오스크 업체 행정사들 갔다 왔고 뭐 이렇습니다. 네. 지금 그 사무실에 있는 행정사분들은 전부 시험 출신들인가요? 네, 시험 출신입니다. 네. 어떻게 시험 출신면 일부러 그렇게 채용하신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채용하다 보니 그랬는데, 광고를 냈죠. 행정사 관련된 데. 그랬더니, 시험 출신들이 와서 자기들 해보겠다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시험 출신들이 9기, 10기가 있습니다. 네. 더 뽑을 수도 있었는데, 딱 그 정도 오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행정사 사무실 창업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쪽 업계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좀 창업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저희 시험 출신 저희 행정사분들이랑 얘기해보면 많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네. 아니면 자격증은 있는데 사실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네. 그렇다고 어디 들어가서 막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도 우물쭈물하게 되고 창업을 막상 했는데 고정비는 나가.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출입국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차렸는데 막상 보니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여기 저 친구들도 처음에 저기 우리 10기 행정사님 원래 출입국 위주로 해보겠다고 오셨다가 해보니까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기업 행정 분야가. 그래서 이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출입국 행정이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뿌리 기업이라는 인증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하게 되고 또 뭐가 들어오면 하게 되고 해서 업력을 점점 늘려가는 거지. 나는 딱 이것만 하겠다라고 정하시는 경우는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못하는 거는 다른 출입국 관리만 하는 행정사 사무소하고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업하는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 행정사도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전문 분야 하나 가지고 가지를 쳐나가면서 가지를 가져가면서 내가 잘하는 거를 하나씩 보태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영업력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사업이니까. 사업이니까. 네네. 맞아요. 네. 영업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차리면 뭐가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본인의 영업력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시고. 네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할 때 보면 꼭 그러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영업이다, 모든 사업은. 맞아요. 네. 영업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앞으로 행정사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망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는 업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 협회에서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 자기가 중심 잡고 뭘 해야겠다라고만 딱 잡으면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잡았으면 계속해서 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가지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면 돈도 더 벌 수 있고 정말 전문 자격사 사람들이 행정사 그런 업무 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출신 행정사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행정사 그러면 대서방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죠? 그렇죠. 그게 너무 강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젊은 우리 행정사분들은 시험 출신 행정사분들이거나 그 공직에 계신 분들도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로서 전문 분야가 있으면 결국 변호사나 이런 회계사, 노무사만큼 수입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 있는 행정사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구독자분들 올려주시는 거나 질문하시는 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와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행정사 업무가 공무원이나 뭐 경찰, 군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진 않고 이 행정사가 옛날에 대서방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크게 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서 출중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뭐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영상을 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호화하는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